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SK 디스커버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자의 기본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면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PBR 관련주죠. 정부의 수혜를 뒤입으면서 현재 시장의 수급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디스커버리 역시 자, 이러한 부분에 속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재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데 유가와 천연가스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 동향을 통해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 천연가스와 유가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적인 부분이죠.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주가의 방향성, 앞으로 주가 가격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SK 가스부터 SK 플라즈마, SK 케미컬, 자 이렇게 주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매출액 비중도 보게 되면 가스에서 97%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K 디스커버리가 최근에 3월 6일이죠. 최근에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가 역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저PBR 관련된 이슈부터 해서 현재 시장의 관심사는 이 기업의 밸류업 증진입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배당이나 이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에 의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자, 그로 인해서 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역시 상승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PBR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기본적인 지표를 가져왔는데 0.28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BR 같은 경우에 1보다 작으면 보통 저PBR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저PBR의 진정으로 속하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ROE 측면도 보게 되면 이 3.34에서 10일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ROE도 현재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점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그 기조가 꺾이긴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기조가 다소 꺾인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은 왜 그럴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가의 상승에 대한 상방 압력을 주고 있고, 자,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원유 재고 역시 감소를 하면서 이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73달러에서 78달러 사이 박스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당시 유가가 상승을 하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했지만 이제는 이 단계를 벗어나면서 서서히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년의 유가의 동향을 살펴봐야지 앞으로 주가 방향성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합을 해보면은 24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자체가 이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급 자체가 타이트해지니까 당연히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를 하겠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점이 있는데 바로 금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에 하반기에는 한 번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원유 시장에 역시 이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유가에 대한 상방 모멘텀으로 더 강하게 존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보라색 선이 SK 디스커버리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이 원유 가격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동행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SK 디스커버리의 주가 역시 상방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좀 꺾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원자재에 의해서 영업이익 측면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천연가스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연가스도 유가와 비슷하게 이 SK 디스커버리와 이 주가가 동행하는 경향이 있죠. 이 최근 들어서는 러우 전쟁 이후, 이 러우 전쟁 이전 수준으로 이 천연가스가 떨어진 모습인데 $2보다도 더 적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는 어떤 특징성 이 패턴을 갖고 있냐면 $2 미만이면 액화 비용이 $2이기 때문에 이 공급을 포기하고 이 천연가스를 불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태워버리면 공급은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계절적인 요인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엘니뇨 현상이 다가오면서 이 한파로 인해 이 천연가스 수요가 역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주 24년 이 중반기부터 이 천연가스 가격대가 상승할 수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SK 디스커버리 역시 이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가격대는 45,150원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저PBR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이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이 저PBR인데 그 중에서도 ROE가 성장을 하고 이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이 수급을 받는다. SK 디스커버리가 이에 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저PBR 관련된 이 기업 밸류업 이 증진 목표에서 이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이런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식 소각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밸류업 증진 측면이죠. 이 투자자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수요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 구간은 현재 45,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주봉의 11선 구간인 41,0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지지선, 11선을 지지로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매물대 역시 보게 되면 만약에 11선 1차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이 38,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2차적인 지지 구간을 이 구간에서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